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익산과 군산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에 희망과 기대를 담았습니다. 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8시 이후 개표에 들어가 자정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비상계엄 이후 더 살기 힘들어졌다며 어떻게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간절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5년에 대한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익산과 군산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에 바람을 담았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 유권자들이 신중한 걸음으로 기표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좀 열심히 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든 간에.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 지도자를 뽑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 마련된 투표소는 모두 169곳. 군산 경암동 주민센터에서도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독재적으로 나가지 말고 합의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바래요. 익산과 군산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52.05%와 49.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익산과 군산은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익산은 79.1%, 군산은 78.8%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개발 등 전북을 위한 핵심 공약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제시되며 지역의 선택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표는 저녁 8시 이후 익산 김동문 배드민턴 체육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희망이 담긴 한 표, 새 정부가 이끌어갈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도내에서 40명에 가까운 선거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38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32건, 선거운동원에 대한 시비폭력과 투표용지 훼손이 각각 1건 등입니다. 또 선거 요새로 인해 소음이 크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등 203건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입건됐습니다. 새만금내 측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임시대책을 내놨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새만금 내측 수역관할과 책임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체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서남북도로 개통과 새만금 공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유입인구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를 4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수심과 공사 상황 등에 맞는 현장 지휘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사고 대응 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새만금 수변도시 209 조성 사업의 지역 참여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 지역기업의 공사 참여 기회를 30%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은 기본 설계 기술 제한 방식인 기술 강조형 가중치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참여업체는 오는 11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에서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아도 사망자로 인해 인구가 크게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7,727명으로 한 달 전보다 63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전입 인구의 경우 2,953명으로 전출 인구 2,911명보다 42명이 많았지만 출생자 72명보다 사망자가 183명으로 많아 인구가 감소한 겁니다. 같은 기간 전주는 683명, 군산은 124명이 줄었습니다. 익산 중앙동 구도심 닭요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닭요리 전문점 BBQ 익산문화점이 문화예술의 거리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창업한 2호점에 이어 조만간 3, 4호점도 조만간 개업할 예정입니다. 중앙동 치킨로드는 지난 2023년 할인그룹이 문화예술의 거리 음식식품 교육문화관의 개화림을 열면서 신호탄이 됐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청년이든 자영업자든 코로나19 때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가 더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5년,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인 김성범 학생은 교육정책을 만들 때 정부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정책 당사자니까. 그래서 교육 정책 같은 거, 대입 문제라던가 고교 학점제라던가 의대 증원도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는 2030 청년들.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취업 문틀도 이제 높을 뿐더러 이제 취업에 대한 기준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직업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19 때보다 비상계엄 선포로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믹두 씨는 지역화폐 확대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바람을 한 표에 담았습니다. 지금 팬데믹보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좀 시행을 해서 지역화폐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또 뭐 소비자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는 원도심에서 청년 문화활동가로 뛰어든 익산 인화동의 장민지 씨.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이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며 원도심을 살리는 게 인구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원도심에도 이제 수도권이나 큰 광역시에 있는 그런 놀거리, 즐길거리,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미술관이나 공연장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농사 짓는 게 힘들다는 농민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통개혁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투자를 대폭 늘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좀 정부 예산을 늘려가지고 저희 농업 쪽, 임업 쪽, 이제 수산업 쪽 그쪽에 이제 많은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산자는 이제 너무 이제 저렴하게 너무 단가를 받고 소비자는 그에 따라서 또 너무 비싸게 사고 있는데 저희 이제 유통 개혁을 통해 가지고 조금 생산자하고 소비자 모두 다 윈윈할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60대 정도 되면요 너무나 좀 젊잖아요.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좀 이렇게 활성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80이라도 요즘은 한참 때가 되지 않겠어요? 각기 다른 소망을 품고 선거에 나선 시민들. 더 나은 5년을 바라는 희망은 좀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극우단체의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 전반의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강사 선발과 운영 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리박스쿨 출신 강사 해촉을 주장했습니다. 교사 모임인 전북교육 바람개비는 학교를 극우화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경악한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최근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 조성 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익산시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겁니다. 유아숲 체험장은 오는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안전사각지대 120곳에 LED인 발광다이오드 보안 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의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보안 등은 전멸 시간 자동화가 가능한 위치정보 시스템 방식의 전멸기를 채택해 시간 오차를 줄였습니다. 시는 보안 등 설치로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우범지대 해소와 밤길 통행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기 수확이 끝난 여름철, 딸기 재배 시설에 샐러드 상추를 재배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시범 재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6월과 7월, 고온기와 집중호우 기간 딸기 고설베드와 배지, 딸기 재배 뒤 남은 양액을 사용해 샐러드 상추를 시범 재배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딸기 전용 혼합 상토와 혼합 배지 등 4종 배지 모두에서 샐러드 상추의 생육과 수확량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여객과 우성여객이 각각 120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8개 노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올해에도 식사도우미 밥버스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봉사단은 내일부터 중앙경로당을 시작으로 올해 11차례에 걸쳐 운영합니다. 밥버스는 밥과 도우미의 합성으로 현재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2023년 시범 운영 이후 호응을 얻어 지난해부터 동지역 경로당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에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전주시는 하가구역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해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달부터 2주에 들어가 내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가구역은 3,271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1,98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18개 동, 최대 29층으로 변경해낸 통합심의 신청이 지난 3월 31일 원안 의결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80대 노인이 대형 화물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고창읍의 한 자동차 공업사 주변에서 잡초를 뽑던 80대 A씨가 근처 정비업소로 들어가던 28톤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는 고창 시니어 클럽이 운영을 맡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백운면에 위치한 데미샘 자연휴양림이 여름 성수기 숙박 예약을 위한 추첨제를 진행합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숙박 예약 신청을 받아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신청은 산림청 통합예약 시스템 숨나들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원하는 날짜와 숙소 유형을 선택해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전북도가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는 먹거리 수기기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17세 이상 도민이며 모두 60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오는 16일까지 전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자는 오는 10월까지 5차례의 활동에 참여해 전북형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호원대 스포츠단이 대학 운동부 평가에서 전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원대는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한 올해 대학 운동부 평가 지원 사업에서 전국 130개 대학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로 호원대는 평균 지원금의 1.7배에 달하는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훈련비와 장비 구입, 대회 출전비 등 운동부 운영 전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삶과 지역 이야기를 직접 찍는 주민 시네마 스쿨이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모두 15차례 교육을 진행하며 20명 이내의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영화와 영상 제작에 대한 기초 이론과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신청은 영리 목적이 아닌 영상 제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군산근대 역사박물관이 관람객들을 위해 주말 상설 행사를 엽니다. 박물관은 오는 7일부터 10월까지 연극 공연과 투어놀이, 비석치기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극 공연은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진행되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2차례 열립니다. 또 전래놀이 체험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됩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수박 직거래 행사를 진행합니다. 출하되는 수박은 6,000원부터 22,000원까지이며 수분이 풍성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1인 가구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가 재배한 고품질 수박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는 자리로 신선도와 당도 높은 수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2도, 익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0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9도를 보여 덥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